근데 이제 여당의 공세가 이뿐만이 아니라 문영배 권한대행 말고도 헌법재판고 지금 8명 중에 한 4명 정도가 특정 연구회 출신이니까 아마 그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파면의 심증을 갖고 있지 않냐 뭐 이런 식의 공세를 퍼붓고 있거든요. 특히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저희가 설 연휴 기간에 저희들 탑10에서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이 대통령 퇴진운동 부위원장이었다. 그걸 주도했다. 이 얘기를 했는데 네네. 오늘 새롭게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 헌법재판관에 합류한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이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렸다. 이것 또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은 이미선 재판관 친동생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데 저 특별위원회가 어디 소속이냐면요. 민변 소속이에요. 민변에서 저런 퇴진 특별위원회를 만들었거든요. 저기 위원장이 누구냐면 민변 회장이에요. 그런데 그 특별위원회 그렇기 때문에 회장님은 그냥 이름만 올려놓은 거고 실질적으로 모든 활동을 다 하는 게 누구냐. 부위원장이 실무 총책임자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이 민변의 현직 부회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미선 재판관이 공정하게 심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친동생인데.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정계선 재판관 남편도 변호사인데요. 뭐 공감이라고 하는 곳에 김희수 그 전 헌법재판관이 이사장으로 있는 그 재단에 지금 실무 총책임자거든요. 그런데 그 황 변호사가 정계선 그 재판관의 남편이 12월 7일에 변호사들이 저도 변호사지만 탄핵소추가 12월 7일이 어떤 날이냐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1차 의결이 있었던 날입니다. 그때 이제 통과가 안 됐었죠. 그날에 뭘 했었느냐. 그 변호사들이 시국선언을 갖다가 했는데 그 시국선언에 이름 올린 변호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한 5, 60명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이 거기에 떡하니 이름을 갖다가 올렸으니까 그러니까 동생도 윤석열 퇴진해야 된다. 최고 총책임자이고 남편도 퇴진해야 된다라고 시국선언에 이름을 갖다가 올리고 그런 사람들이 헌법재판관으로 있으면은 공정하게 재판을 갖다가 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이 헌법재판소법을 보면요. 탄핵 심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형사소송법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 판사가 불공정한 재판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저 정도면요.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충분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두 분은 마찬가지로 회피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장윤 변호사께 질문 드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대로 그러면 뭐 헌법재판관 남편이라고 해서 집에만 있을 수도 없고 뭐 본인 의견, 가족이라고 이건 뭐 탄핵 심리와 본인 남편의 정책 성향 의견은 별개니까 근데 이거 주어를 윤 대통령 입장으로 보면 뭐 일반 시민들과 뭐 갑론을박 있는 거 말고 아니 이렇게 저쪽이 다 유죄 심증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회피 신청을 할 수는 있는 건 아닌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받아들여질 가능성 없다고 보고요. 이런 우려는 이를테면 민주당 측에서도 정영식 재판관이 주심이 됐고 평의에서도 주도적인 역할, 이 수명법관이 됐다라고 했을 때 우려가 있었죠. 그런데 저는 만약에 야당에서도 이 재판관이 과거에 쓴 글을 끄집어내서 또 가족, 동생까지 언급을 하면서 공정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반대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 업무와는 더 무관하고요. 이런 부분을 동생이, 남편이 한다라고 해서 사법부를 폄훼한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사법부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설사 그런 수준일 수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헌재는 정치인 판결을 많이 하죠. 파면 판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33으로 여당이 3, 야당이 3, 대통령이 3 이렇게 구성을 안정적으로 한 정파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회적 합의예요. 그런데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게 재판이 진행되고 사실상 이상한 변론을 펴면서 결과가 좋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 판사가 문제가 있다. 재판관이 편향이 있다. 대단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워낙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건. 뭐 제가 장윤 변호사의 뭐 친척 관계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에 딱 8명밖에 없는 헌법재판관이기 때문에 중립성, 공정 얘기가 이게 뭐 꼭 국민의힘이 불복의 절차를 밟고 있는다고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뭐 논란거리가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어요.
헌법재판소 게시판에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뭐 사퇴해라. 뭐 다른 글들도 있습니다만 특히 문영배 권한대행에 대한 비판 글들도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초에 남은 한 명,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해서 위헌 여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이 한 표 차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야 합의로 돼 있어서 뭔가 중립적인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과 마은혁 재판관이 직접 재판하는 거는 상당한 차이가 있죠. 특히 마은혁 재판관 얘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주진 의원은 최근에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가면 아까 잠깐 언급했던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헌 심판 가면 그쪽에서 다 이재명 대표 편드는 거 아니냐. 주진 의원 이런 주장도 했었는데 특히 여당에서 얘기하는 건 이거 한덕수 총리 건보다 먼저 한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말들이 많은 것 같고요. 우선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법원이라고 하는, 물론 뭐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건 제가 기억하기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재판관들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시비와 논란이 있었던 것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헌법재판소도 보수가 꽤 많았는데요. 근데도 당시에 8명 전원으로 사실은 탄핵을 인용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이런 정도의 논란은 없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 재판관들 개인에 대한 논란이 심해진 것은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이제 문재인 정권을 넘어서면서 이 우리법 연구에 저는 왜 판사들이 이런 모임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한 400명씩이나 해서 400명이 왜 우리법을 연구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명 모여서 뭐 이렇게 공부하는 건 모르겠지만 400명이 모여서 우리법 연구를 공부한다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냥 하나의 서클, 즉 예전에 우리가 군부 내에서 하나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형성과 마찬가지로 판사들이 3,000명 되는 판사들 중에서 400명이 우리법 연구에 소속인데 자, 그런 분들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4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과연 이게 균형에 맞는가라는 문제죠. 그냥 본인들 성향을 그냥 드러내놓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것 자체가 정말 이 재판부가 올바르냐에 대한 문제를 하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마은혁 이 재판관 후보 같은 경우는 이분은 예전에 어떤 판결이나 예전에 어떤 전례로 보면 굉장히 어떤 진보의 취향적인 그런 활동들을 해왔기 때문에 또 이제 이런 논란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이거는 기본적으로 국회가 그동안에 지켜왔던 관례와 원칙을 깬 인사입니다. 왜? 헌법재판소에 3명을 국회에서 임명을 하는데 여야 1명씩 그다음에 1명은 여야가 합의해서 하는 전례가 있었어요. 물론 그 1명이 교섭단체가 하나 더 있을 경우는 거기서 추천하는데 근데 그걸 깨고 지금 이번에는 자기들이 의석을 많다는 이유로 야당이 지금 2명을 다 민주당이 2명을 다 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서부터 지금 문제가 비롯된 겁니다. 근데 또 그 많은 지금 헌법재판소에 걸려있는 모든 사안을 제쳐놓고 자기들 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한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뭐하러 이준석 후보자를 6개월 동안 했습니까? 저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겁니다. 정혁진 변호사께 이거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다음 달 3일이니까 돌아오는 다음 주 월요일에 마은혁 후보자, 재판관 후보자 할지 말지 헌재가 결정한다. 근데 이제 애초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뭐라 그랬냐면 2명 임명하면서 1명은 여야 합의해서 가져오라 그랬는데 보류했다가 그러면 이거를 헌법재판소가 우리 9명 체제로 가겠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겠다고 했을 때 최상목 권한대행이 안 된다라고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안 하면 됩니다. 저거는 확인하는 그런 의미만 있지 예.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예. 만약에 전 어떤 생각이 드냐면 권한쟁의거든요. 이제 권한쟁의 해가지고 임명해야 된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확인을 해줬는데 최상목 대행이 아예 내 생각은 다르다라고 끝까지 버티면은 아마 민주당에서는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도 탄핵을 하려고 하겠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이 권한쟁의는요 굉장히 법리적으로 논란이 많은 복잡한 사안인데 얼렁뚱땅 제대로 심리도 안 하고 결정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중요하고 더 급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해서 그게 더 먼저 결정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절차를 저런 식으로 진행을 하니까 그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 등에 대한 논란이 지금 저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좀 자제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준비한 2위와 5위 차례로 헌법재판소 관련 정치권의 공방까지 차례로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